정덕 3년 가을, 한성에 첫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 궁궐 동쪽에 위치한 큰 저택에서 40세의 하인 장수는 주인인 김연수 대감을 위해 조심스럽게 차를 준비하고 있었. 그의 거친 손은 정교한 도자기 잔에 호박빛 차를 따르면서 깊은 경의를 표했. 대감마님, 장수는 차를 올리며 깊이 허리를 굽혔다. 차가 적당히 따뜻하고 대감마님이 좋아하시는 맑은 향이 나옵니다. 김연수, 위험 있는 50세의 남자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달받은 상소문을 읽으며 그의 이마의 주름이 더욱 깊어졌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대감의 엄숙한 얼굴은 더욱 어둡게 보였다. 장수나. 김연수가 잠시 침묵 후 입을 열었다. 네가 나를 몇 년이나 모셨느냐? 대감마님, 소인이 이 저택에 들어온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장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23년. 김연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 세월 동안 난 네가 실수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춤추는 단풍잎들이 보였다. 장수는 주인의 드문 걱정스러운 표정에 가슴이 떨리며 조용히 기다렸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김연수의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감정의 미세한 변화를 읽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그가 보는 것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방금 소식을 받았다. 김연수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도. 장수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대감마님 설마. 그렇다. 김연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다. 오늘 아침 식사에서 독약의 흔적을 발견했다. 장수는 분노로 떨며 무릎을 꿇었다. 대감마님, 소인에게 대감마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김연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거다, 장수나. 나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은 너밖에 없다. 대감의 눈빛이 장순을 깊이 응시했다. 하지만 이 임무는 매우 위험하다.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내가 너를 강요할 수는 없다. 대감마님. 장수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소인의 목숨은 오래전부터 대감마님의 것이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김연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소매에서 조심스럽게 봉인된 두루마리를 꺼냈다. 좋다. 그럼 잘 들어라.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변했다. 창밖에서는 붉은 단풍잎들이 차가운 가을밤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칠흑 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찬바람이 불어와 책상 위에 촛불을 꺼뜨렸고 방은 희미한 어둠 속에 잠겼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장수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그의 거친 손은 처음으로 비단 도포를 만지작거렸고 평생 맨발로 다니던 발에는 처음으로 사대부가 신는 가죽신이 신겨져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하인 장순이 아닌 한 지체 높은 양반이었다. 이제 내 이름은 박세준이다. 김연수가 장순의 모습을 살피며 말했다. 경상도 안동 박씨, 가문의 삼형제 중 막내로 이번에 한성구 판관으로 부임했다. 가문의 내력과 내 역할에 대한 모든 것이 이 문서에 적혀있다. 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다. 대감마님, 소인이 과연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너는 23년 동안 나를 곁에서 모시며 양반의 예법과 처신을 누구보다 잘 배웠다. 김연수가 단호히 말했다. 게다가 네가 가진 총명함은 어떤 양반 못지않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됐다. 김연수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저들은 내가 보낸 가짜 밀서에 소가 네가 진짜 박세준 판관이라 믿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그들의 계획을 알아내야 한다. 장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러나 그가 막 방을 나서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버님. 갑작스러운 외침과 함께 김연수의 막내딸 영희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영희는 말을 멈추었다. 그녀의 눈이 장순과 마주쳤고 그녀의 입이 놀라움으로 벌어졌다. 어머나, 이분은. 장수는 당황한 채로 서 있었다. 영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 들킨 것일까?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영희는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다. 박판관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실례를 했네요. 김연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장순의 변장이 자신의 딸조차 속일 만큼 완벽했던 것이다. 영희야, 김연수가 말했다. 박판관님은 지금 중요한 일로 가셔야 한다. 내 할 얘기는 나중에 하거라. 영희는 순순히 물러났지만 장수는 그녀의 눈에서 뭔가 다급한 것을 읽었다. 평소 그는 영희의 시중도 들었기에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었다. 분명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이 없었다. 장문을 나서며 장수는 가마에 올랐다. 처음 타보는 가마였다. 그의 심장은 마치 두글 치는 북소리처럼 쿵쾅거렸. 박판관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하인들이 외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자, 이제 시작이다. 장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주인을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마는 한성의 어둑한 거리를 지나 서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반역자들의 비밀 모임이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좁은 골목길 끝에 낡은 주막이 있었다. 취용이라는 간판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다. 장수는 가마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다. 주막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가마와 말들이 세워져 있었다. 박판관 나리,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마중 나왔습니다. 장수는 긴장된 마음을 눌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다. 그대가 이방 대령인가? 네, 판관님. 이방은 공손히 절을 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등불 아래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조선의 고위 관리들이었다. 장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한 명만 잘못 알아봐도 그의 정체가 탈로 날 것이었다. 아, 박판관께서 오셨군요. 상좌에 앉아있던 노인이 일어났다. 저는 전이조판서 심동래입니다. 장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심동래는 3년 전 탄핵으로 물러난 중신이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반갑습니다, 판사님. 장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절을 했다. 20회 넘게 양반들의 예법을 지켜본 덕분에 그의 동작에는 어색함이 없었다. 젊은 분이시군요. 심동래가 장순을 유심히 살폈다. 안동박 씨라. 영남 지방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첫 시험이었다. 장수는 김연수가 준비해준 문서를 떠올렸다. 아직 고향의 흙냄새가 코끝에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해 농사가 걱정입니다만 그때 뒤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어머나, 장순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 목소리는 영이었다. 주막 뒷문으로 들어서던 기생차림의 여인이 있었다. 얼굴은 분칠로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 영이었다. 그녀는 장순과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아, 저희가 준비한 기생들입니다. 이방이 설명했다. 술자리 흥을 돋우기 위해. 장순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영희가 왜 여기에? 아침에 하려던 말이 이것이었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심동래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박판관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이번 일은 조선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입니다. 시작이었다. 장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한쪽에선 영희가 시중을 들며 움직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선 반역의 모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연수 그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걸림돌이었어. 심동래가 말을 이었다. 이번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장순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다. 그의 분노를 눌러야 했다.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장순이 차분히 말해. 심동래가 미소 지었다. 박판관께서 새로 부임하신 한성부는 이번 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데뷔전 회동 때 갑자기 영희가 술상을 들고 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악! 상이 쏟아졌고 수리장순의 도포,
위로 쏟아졌다. 이런. 영희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도포를 닦으려 했다. 그 순간 영희가 장순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 밤 자시의 뒤뜰에서 뵙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장순은 겉으로는 화를 내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소. 하지만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 같소이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방이 나섰. 잠시 후 옷을 갈아입은 장순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자정에 있을 영희와의 만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회동은 깊어가는 밤과 함께 계속되었다. 반역자들의 계획이 하나둘 드러났고 장수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희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일까?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주막의 술자리는 한창이었다. 장수는 취한 척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이만 물러가 보겠소.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고단하군요. 어디 가마를. 이방이 나서려 하자 장순이 손을 저었다. 괜찮소. 잠시 바람 좀 쐬고 싶구려. 혼자 걸어가겠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모두가 술에 취해 있었고 새로 부임한 젊은 판관의 행동에 특별한 의심을 품지 않는 듯했다. 장수는 주막을 나와 골목길을 몇 번 돌았다.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주막 뒷뜰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뜰을 비추고 있었다. 담쟁이 덩굴이 우거진 담장 아래에 영희가 서 있었다. 기생 차림이었지만 분칠은 지워져 있었다. 아가씨. 장순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장순 아저씨.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이렇게 위험한 일에 아저씨를 휘말리게 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아가씨께서는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영희는 주위를 살폈다. 시간이 없어요. 들려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우선 아버님께 큰 위험이 닥쳤다는 것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네, 대감마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아니에요. 영희가 급하게 말을 자르며 장순의 소매를 잡았다. 아버님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에요. 이건 단순한 암살 시도가 아니라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거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영희가 황급히 장순을 담쟁이 덩굴 뒤로 밀었다. 빨리 숨으세요. 하지만 아가씨는 걱정 마세요. 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영희가 속삭였다. 내일 밤 북문박 청계사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 거기 누구요? 이방의 목소리였다. 영희는 재빨리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아이고, 술이 너무 취해서. 아, 기생 항아로군. 이방의 목소리가 누그러졌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혼자 있으면 위험하오. 어서 들어가시오. 장수는 덩굴 뒤에 숨어 영희가 이방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영희의 말대로라면 김연수 대감을 노리는 음모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것이었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영희였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 게다가 그녀는 이 위험한 곳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장수는 조심스럽게 덩굴 뒤에서 나왔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며 뜰은 더욱 어두워졌다. 그는 주막 앞으로 돌아가 가마꾼들을 불렀다. 박판관날이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제 돌아가자. 가마에 올라타며 장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영희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다음 날 밤 청계사로 향하는 길은 달빛조차 없이 어두웠다. 장수는 관복을 벗고 평민의 옷차림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품속에는 단검이 숨겨져 있었다. 멀리서 청계사의 종소리가 울렸다. 밤 구경이었다. 아가씨, 장순이 절 뒤편에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영희가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기생의 화려한 옷이 아닌 수수한 상인의 딸처럼 보이는 차림이었다. 장순 아저씨, 영희가 다가왔다.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아가씨께서 말씀하시려던 영희는 주위를 둘러본 뒤 품속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장순이 편지를 펼쳤다. 희미한 등불 아래서도 그는 즉시 필체를 알아보았다. 이건 대감마님의 글씨. 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건 아버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버님의 필체를 완벽하게 흉내낸 거예요. 장수는 편지의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그것은 군사기밀에 관한 것이었다. 국경수비대의 배치와 화약 저장고의 위치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편지는 청나라에 보내질 뻔했어요. 영희가 설명했다. 제가 우연히 발견했죠. 누군가가 아버님의 이름으로 반역죄를 씌우려 하고 있어요. 장순의 손이 떨렸다. 그럼 어제 주막에서? 네, 전 그들의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 몰래 잠입했어요. 아버님은 제가 규방에만 있는 줄 아시지만 사실 전 어렸을 때부터 무예를 익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절 위에 준비해 두신 거죠. 그때 갑자기 수풀이 흔들렸다. 누군가 와요. 영희가 속삭였다. 장수는 재빨리 영희를 감추듯 안았다. 마치 몰래 만난 연인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처마 밑으로 2명의 스님이 지나갔다. 하지만 장수는 그들의 걸음걸이에서 무사의 기운을 느꼈다. 가짜 스님들이었다. 아가씨! 그들이 지나간 후 장순이 속삭였다. 더 이상 이런 위험한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님을 구하려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제부터는 제게 맡겨주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알아낸 것이 더 있어요. 심동래는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진짜 배우는 갑자기 멀리서 비명소리가 둘러싸인 것 같아요. 영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장수는 주위를 살폈다. 달빛에 번뜩이는 칼날이 보였다. 최소한 5-6명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아가씨, 절 믿으세요. 장순이 영희의 손을 잡았다. 제 신호가 있으면 북쪽으로 뛰세요. 저쪽에 제가 미리 말을 준비해뒀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요, 걱정 마세요. 제가 시간을 벌 테니. 그때 첫 번째 자객이 달려들었다. 장수는 품속의 단검을 지금입니다. 영희가 북쪽으로 달려가는 동안 장수는 자객들과 맞섰다. 하인의 신분으로 20여 년을 살았지만 사실 그도 젊었을 때는 무예를 익혔었다. 칼날이 달빛 아래서 번뜩였다. 피비린내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순간 첫 번째 거미 장순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는 몸을 날렵하게 비틀어 공격을 피했다. 20회 넘게 쌓아온 하인의 겸손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움직임에는 숙련된 무사의 기백이 넘쳤다. 감히 김현수의 하인 주제에 한 자객이 비웃었다. 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단검이 달빛 아래 번뜩이더니 자객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다. 피가 으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머지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장수는 청계사의 좁은 처마 밑에서 그들과 맞섰다. 꽤나 실력이 있구나. 자객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했다. 하지만 오늘 밤 너와 그 계집은 모두 죽어야 해. 영아가씨를 모욕하지 마시오. 장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단검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이번에는 2명의 자객이 동시에 쓰러졌다. 하지만 장순의 왼팔에도 깊은 상처가 생겼다.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장수는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영희가 무사히 달아났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때 자객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천국에서 들여온 듯한 긴 검이 들려 있었다. 이제 그만 장난은 끝내자. 그가 투구를 벗었다. 날 알아보겠나? 장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당신은 이방님, 맞다. 하지만 그건 내 가짜 신분이지. 그가 비웃듯 말했다. 내 진짜 정체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장수는 간신히 피했지만 그의 도포자락이 찢어져 나갔다. 과연 김현수의 충직한 개로구나. 이방이 비웃었다. 하지만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어. 이미 모든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현수의 딸이 반역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궐에 퍼졌다. 이방이씩 웃었다. 아마 지금쯤 포도청 병사들이 그녀를 쫓고 있겠지. 장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영희를 잡아 김연수를 협박하려는 것이다. 거기다 이방이 말을 이었다. 오늘 밤 청계사에서 김연수의 하인과 딸이 청나라 첩자와 만났다는 목격담도 있을 거야. 당신들 장순의 일을 갈았다. 이제 김연수는 끝이다. 그의 딸이 잡히면 그는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딸의 목숨을 포기해야 할 거야. 분노가 장순의 온몸을 타고 올랐다. 하지만 그는 이성을 지켜야 했다. 지금은 영희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걸 막을 자가 있다면 이방이 검을 들어 올렸다. 한번 해보시지.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죽어라. 이방의 검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장수는 단검으로 그것을 막아냈지만 충격에 단검에 금이 갔다. 하하하. 그런 장난감 같은 걸로 날 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연속된 공격이 이어졌다. 장수는 계속해서 물러났다. 그의 발이 절벽 끝에 다다랐. 이제 끝이다. 이방의 거미 장순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 순간 아저씨 엎드리세요. 영희의 목소리였다. 장순이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 화살 하나가 이방의 어깨를 관통했다. 으아! 감히 우리 아버님을. 영희가 다시 활시 위를 당기며 나타났다. 이방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그의 손에서 청국검이 떨어졌다. 내 놈이 어째서? 그가 영희를 노려보았다. 아저씨 말씀대로예요. 영희가 또한 발의 화살을 시위에 매겼다. 전 도망가지 않았어요. 대신 숨어서 때를 기다렸죠. 장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영희는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화를 가지러 간 것뿐이었다. 과연 김연수의 딸이로구나. 이방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포도청 병사들이 오고 있으니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장순이 외쳤다. 어서 피하셔야. 아니에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순 없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예요. 그때 달빛 아래로 수십 명의 기마병이 나타났다. 그들의 선두에는 아버님 영희가 놀라 외쳤다. 김연수가 말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은 없었고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버님 이건. 영희가 말하려 했지만 김연수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내 딸이 청나라 첩자와 접선했다고. 김연수가 이방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내 충직한 하인이 반역에 가담했다고. 맞습니다 대감마님. 이방이 씩 웃었다. 직접 목격한 자들도 있고 증거도. 이걸 말하는 건가? 김연수가 품속에서 편지를 꺼냈다. 영희가 발견한 그 위조된 편지였다. 그걸 어떻게? 내 딸이 이미 며칠 전에 이 편지를 내게 가져왔다. 김연수가 말했다. 그리고 난 내 놈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지. 이방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그래? 김연수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오늘 밤의 일은 모두 내가 꾸민 것이다. 내 놈들을 한 번에 잡기 위해서. 하지만 심동래 대감께서는 심동래는 이미 체포되었다. 김연수가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내 놈의 정체도 밝혀졌지. 이방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다. 과연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그가 갑자기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다. 이건 어떠신가요? 그의 손에는 작은 죽통이 들려 있었. 독약입니다. 청나라에서 들여온 가장 강력한. 그가 죽통을 입으로 가져갔. 안 돼. 장순이 달려들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방은 죽통의 내용물을 삼켰. 으흐흐. 이제 날 신문할 순 없을 거요. 하지만 김연수, 당신도 곧 파멸을. 그의 말이 끊겼다. 몸이 경련하더니 그대로 쓰러졌. 아버님, 영희가 김연수에게 다가갔다. 네가 위험을 무릅쓴 건 잘못된 일이다. 김연수가 엄하게 말했.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하셨을 거다. 대감마님. 장순이 무릎을 꿇었다. 소인의 불찰로 아가씨께서 위험에 처하게 되어. 일어나거라, 장순아. 김연수가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음모를 밝힐 수 없었을 것이다.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청계사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방의 마지막 말에는 무언가 불길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청계사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김연수는 앞서 걸었고 장순과 영희는 그 뒤를 따랐다. 달이 구름 사이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님,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방이 마지막에 한 말이 걸려요. 김연수가 걸음을 멈추었다. 나도 그렇다. 대감마님, 장순이 나섰다. 소인이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들. 아무래도 심동래와 이방은 더 큰 세력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김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심동래의 신문에서 몇 가지 단서가 나왔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불이야?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멀리 한성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저건 영희가 놀라서 말했다. 군기구 방향이에요. 김연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이방이 말한 파멸의 시작인 것 같구나. 세 사람은 서둘러 말에 올랐다. 한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더 많은 비명과 혼란을 목격했다. 군기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에요. 영희가 말했다. 계획된 거예요. 장수는 주막에서 들은 대화들을 떠올렸다. 소인이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다음 주 데비전 회동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김연수의 눈이 커졌다. 그래, 이제 알겠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김연수의 말이 놀라 뒷발질을 했다. 대감마님. 장순이 달려들어 김연수를 끌어안듯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은 길가의 숲을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아버님. 영희가 활을 들어 어둠 속을 겨냥했다. 움직이지 마시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활 내려놓으시오, 영희 아가씨. 달빛 아래로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수는 10명이 넘어 보였다. 아가씨. 장순이 영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괜찮아요. 영희가 천천히 활을 내려놓았다. 복면의 사내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익숙해 보였다. 오래 기다렸어, 김연수, 대감. 그가 복면을 벗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고 싶었어. 김연수의 눈이 커졌다. 자네가 어떻게... 놀라셨소? 사내가 비웃듯 말했다. 20년 전 대감께서 날 사약을 받고 죽은 걸로 아셨겠지요? 허공. 그래. 사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난 허공이요. 대감께서 반역죄로 몰아 처형하려 했던 그 허공 말이요. 장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허공은 20년 전 김연수가 적발한 반역 사건의 주동자였다. 하지만 그는 분명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버님, 이자가 누구인가요? 영희가 물었다. 허공이 음산하게 웃었다. 난 네 아버지가 배신한 옛 동지지.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순간 허공의 얼굴에 깊은 상처 자국이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뱀이 기어간 자국처럼 그의 왼쪽 뺨에서 목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 상처를 기억하시오, 김연수? 허공이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지. 김연수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아버님. 영희가 불안한 듯 김연수를 바라보았다. 말해주시오, 김연수. 허공이 비웃듯 말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20년 전의 진실을 말해주시오. 어떻게 당신의 가장 가까운 벗을 배신했는지. 난 그저 나라를 지켰을 뿐이요. 김연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라를? 허공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지킨 건 썩어빠진 세도가들의 기득권이었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꿈꿨어. 장수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복면을 쓴 자들이 그들을 더욱 촘촘히 에워싸고 있었다. 그래, 변화. 김연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자네가 꿈꾼 변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어. 청나라의 힘을 빌려 조정을 전복하려 했던 자네의 계획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길이었어. 허공이 소리쳤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양반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어. 당신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우리와 함께했던 것 아니요? 김연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자네가 청나라 밀사와 접촉했던 거요? 그들에게 우리의 병력 배치와 화약고의 위치를 넘기려 했던 거요? 아버님, 영희가 놀란 눈으로 김연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난 자네를 막아야만 했소. 김연수가 계속해서 말했다. 비록 그것이 내 가장 가까운 버스를 배신하는 일이었어도. 허공이 갑자기 크게 웃었다. 하하하, 가까운 버스라. 그럼 당신은 내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 김연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과연. 허공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알고 있었군요. 내가 체포되던 날, 내 아내가 독을 마시고 죽은 것이 사실은 당신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그건 김연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님 설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난 죽지 않았어. 허공이 말을 이었다. 사약을 마시는 척하고 20년을 기다렸어. 복수의 날을 위해.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자시엇. 이제 곧 시작돼요. 허공이 음산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 이 순간 한성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을 거요. 그리고 데비전 회동에서는 회동이라고? 장순이 갑자기 소리쳤다. 하지만 회동은 다음 주에. 바보 같은. 허공이 비웃었다. 그건 이방이 퍼뜨린 거짓 정보였어. 진짜 회동은 오늘 밤. 자시에. 김연수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다. 임금님께서 위험하시다. 잡아라! 허공이 외쳤다. 공면을 쓴 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영희가 재빨리 땅에 떨어진 활을 집어들었다. 아버님, 뒤로 물러나세요. 그녀의 화살이 허공의 부하들 사이로 날아갔다. 한 명이 쓰러졌다. 장순. 김연수가 외쳤다. 어서 골로 가거라. 임금님을 지키는 게 먼저다. 장순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대감마님과 아가씨께서 걱정 마세요. 영희가 또 한 발의 화살을 날렸다. 우린 괜찮을 거예요. 어서 가세요. 장수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숲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순간 허공이 소리쳤다. 놓치지 마라. 저자를 잡아라. 하지만 영희의 화살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장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허공이 이를 갈았다. 네, 딸도 제법이구나. 김연수, 난 늘 영희가 자랑스러웠어. 김연수가 차분히 말했다. 자네의 아내처럼. 그녀도 대단한 여인이었다. 허공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내 아내 얘기를. 난 늘 후회하고 있었어. 김연수가 말을 이었다. 그날 밤 그녀를 막지 못한 것을. 내가 내린 명령은 자네를 체포하라는 것뿐이었어.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 허공이 포효했다. 당신이 그녀를 독살했어. 아니요. 김연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자네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녀의 품속에서 발견된 문서는. 허공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문서. 청나라에 보내려던 밀서였어. 김연수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건 자네의 필체가 아니었어. 그녀가 자네 모르게 청나라와 접촉하고 있었던 거요. 거짓말이요. 이제 와서 그런 거짓말을. 그때 멀리서 궁궐의 종이 울렸다. 비상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늦었소. 김연수. 허공이 비웃었다. 당신의 하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을 거요. 이미 우리 사람들이 궐 안에 잠입해 있으니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성의 거리는 아수라장이었다.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비켜주시오! 장수는 달리면서 외쳤다. 그의 관복은 이미 찢어지고 지저분해졌지만 그의 기세에 눌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제발 늦지 말아야 한다. 궁궐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멀리서 병사들의 외침이 들렸다.
드디어 그가 궁궐 앞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궁궐 정문 앞에서는 이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과 검은 복장의 자객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 이보시오. 박판관께서 오셨어. 장수는 자신의 관복을 보여주며 외쳤다. 병사들이 그를 알아보고 길을 열어주었다. 큰일 났습니다. 장순이 급히 말했다. 지금 데비전에서 회동이 열리고 있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병사가 대답했다. 반역자들이 임금님을 노리고 있어. 어서. 그때 데비전 방향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 임금님께서 위험하시다. 장순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는 주저없이 불타는 데비전을 향해 달려갔다. 박판관님, 위험합니다. 병사들이 그를 말리려 했다. 하지만 장수는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얼굴을 덮쳤다. 연기가 자욱한 데비전 안에서 그는 간신히 길을 찾아 나아갔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렸다. 장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때 그의 눈에 처참한 광경이 들어왔다. 데비전 안에는 이미 여러 구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 신하들과 병사들의 시신이었다. 제발, 제발. 마침내 그는 회의장 깊숙한 곳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중에는 임금의 용포를 입은 이도 있었다. 전하? 장순이 달려가 임금을 일으켰다. 임금은 의식이 있었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듯했다. 네가 누구냐? 소위는 한성부 박세준이라 하는. 장수는 말을 멈추었다. 지금은 거짓말을 할 때가 아니었다. 소위는 김연수 대감의 하인 장순이옵니다. 김연수에. 임금이 기침을 했다. 그래? 김연수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견했었지. 장수는 놀랐다. 전하께서는 아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래? 임금이 힘겹게 말했다. 김연수가 며칠 전에 이미 경고를 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세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구나. 그때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다.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전하, 어서 나가시어야 합니다. 장순이 임금을 부축하려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연기 속에서 나타났다. 그럴 순 없지. 장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허공, 과연? 허공이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검이 들려 있었다. 임금께서는 여기서 돌아가셔야 하니까. 어찌? 임금이 허공을 노려보았다. 너는 이미 죽은 것이 아니었더냐. 폐하께서도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허공이 비웃었다. 영광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주시죠. 장수는 임금을 자신의 몸 뒤로 숨겼다. 허공 대감. 아니, 허공... 이제 그만두시오. 이미 궁궐 안에는 진압군이 들어와 있을 것이오. 그래서 허공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다. 난 이미 죽은 몸이오. 20해 전에 죽었어. 이제 나에게는 복수밖에 남지 않았어. 그가 달려들었다. 장수는 재빨리 주변에 떨어진 병사의 검을 집어들었다. 철과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불타는 데비전에 울려 퍼졌다. 하인 주제의 검술은 어디서 배웠나? 허공이 비웃었다. 20해 전. 장순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소인도 한때는 무예를 익혔사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을 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사옵니다. 두 사람의 검이 다시 한번 맞부딪혔다.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는 가운데 그들의 결투는 계속되었다. 데비전의 불길이 점점 더 거세졌다. 연기와 열기 속에서 장순과 허공의 검이 부딪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불빛에 비쳐 벽에 어른거렸다. 내 놈의 검술이 제법이구나. 허공이 비웃었다. 하지만 그의 검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장수는 간신히 피했지만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허공이 말을 이었다. 난 죽을 각오로 이곳에 왔다. 하지만 너는 살아남으려 하지 않느냐? 장수는 피가 흐르는 어깨를 움켜쥐었다. 허공의 말이 맞았다. 그는 살고 싶었다. 대감님과 영희 아가씨가 걱정되었고 그들을 다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소인도. 장순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소인도 각오는 되어 있사옵니다. 무슨 소리를? 소인은 하인일 뿐이옵니다. 장순이 검을 다시 들어올렸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소인의 긍지이옵니다. 주인을 섬기고 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소인의 삶이었 사옵니다. 장순의 검이 새로운 기세로 허공을 향해 날아들었다. 허공은 놀란 듯 뒤로 물러났다. 그대도 장순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대도 한때는 그러한 의의를 알았을 것이옵니다. 20해 전 그대가 꿈꾸었던 것은 진정 나라를 위한 것이었사옵니까? 아니면 닥쳐라! 허공이 포효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때 갑자기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렸다.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다. 전하! 장순이 재빨리 임금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등에 불똥이 떨어져 옷이 타들어갔다. 허공이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그래. 그가 중얼거렸다. 이것이 진정한 충성이란 것인가? 갑자기 그의 눈에서 광기가 사라졌다. 대신 깊은 슬픔이 어렸다. 내 아내도, 그가 말했다. 내 아내도 그랬었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그런 선택을 했던 거야. 허공대감. 장순이 조심스레 불렀다. 이제 됐다. 허공이 검을 내려놓았다. 난 이미 20해 전에 죽었어.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죽을 차례구나. 그가 갑자기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도자기 병이었다. 허공! 장순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허공은 병의 내용물을 단숨에 마셨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그가 쓰러지며 말했다. 장순! 너의 충성심이 부럽구나. 허공의 몸이 경련하더니 이내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어서 나가자꾸나. 임금이 장순의 어깨를 두드렸다. 장순은 허공의 시신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임금을 부축한 채 불타는 대비전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이미 진압군이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아버님, 영희가 달려왔다. 그녀의 뒤로 김연수의 모습도 보였다. 장순아, 김연수가 다가왔다. 잘 해냈구나. 장순은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숙였다. 소인은 그저 하인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영희의 놀란 외침이 들리고 김연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장순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 달 후, 늦가을의 단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아저씨, 오늘은 꼭 일어나세요. 영희의 밝은 목소리가 장순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병상에 누운 지 한 달. 이제야 그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 아가씨? 그가 힘없이 미소 지었다.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김연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장순아, 너는 정말 큰 공을 세웠다. 장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소인은 그저 하인의 도리를 다했다고 말하려 하는가? 김연수가 웃었다. 그래,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방 안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들어왔다. 창밖으로 붉은 단풍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임금님께서. 장순이 조심스레 물었다. 전하께서는 무사하시다. 김연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게 큰 상을 내리고자 하셨지. 장순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난 사양했다. 김연수가 계속했다. 네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장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연수의 말이 맞았다. 그는 그저 하인으로서 계속 살아가길 원했다. 하지만 아버님, 영희가 나섰다. 그래도 아저씨께 뭔가? 김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난 한 가지를 요청했단다. 장순의 이야기를 야담으로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게 해달라고. 야담으로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다. 그래. 김연수가 미소 지었다. 충직한 하인의 이야기로 때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충성심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장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가씨. 그가 영희를 바라보았다. 소인을 위해 한 가지만 해주시겠습니까? 뭐든지요, 아저씨. 청계사에 한번 가주십시오. 그리고 허공대감을 위해 향 한 줄만 피워주십시오.
영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알겠어요. 저도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붉은 단풍잎 하나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날아들었다. 이제 좀 쉬거라. 김현수가 말했다. 너는 이제 우리 가문의 자랑이니. 장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며칠 후 한성의 거리에는 새로운 야담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충직한 하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지켜낸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한다.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로, 때로는 눈물을 자아내는 이야기로. 하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변함이 없었다. 진정한 충성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몸으로 보여준 한 하인의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다.